김선아는 55세였다. 아침마다 5시 반에 눈을 떴다. 30년을 한 번도 다르게 산 날이 없었다.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리고 밥상을 차리고 현관 앞에 서서 배웅하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됐다. 그것이 그녀의 삶이었다. 아무도 그것을 대단하다고 하지 않았다. 선아도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냥 사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끝은 그 평범한 아침으로부터 시작된다. 그것도 법정 앞 서류 봉투 하나를 손에 쥔 채 조용히 앉아 있는 선아의 모습으로. 두려운 표정이 아니었다. 무너진 얼굴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래 기다려온 사람의 눈빛이었다. 차갑고 단단하고 분명한 눈빛이었다.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을 선아가 처음 느낀 건 그의 봄이었다. 남편 김태주는 58세였다. 건설 자재 도매업을 하는 중소기업 대표였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단 한 번도 가계부를 들여다보지 않은 사람이었다. 돈 관리는 전적으로 선아의 몫이었다. 그것이 두 사람 사이의 암묵적인 약속이었다. 그런 그가 어느 날부터 서류를 챙기기 시작했다. 퇴근 후 서재에서 나오지 않는 날이 늘었다. 예전에는 저녁을 먹으면서도 TV를 켜두던 사람이었다. 뉴스를 틀어놓고 소파에 누워 잠드는 것이 그의 저녁 루틴이었다. 그런데 2월 어느 날부터 저녁 내내 서재 문을 닫고 앉아 있었다. 선아는 처음에는 사업이 어려운가 보다 생각했다. 경기가 나쁘다는 뉴스는 매일 나왔고 태준도 이따금 거래처 이야기를 하며 얼굴을 찡그렸으니까. 그래서 조용히 두었다. 2월 중순의 어느 저녁이었다. 남편이 밥을 먹다 말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선아 씨, 요즘 세상이 많이 달라졌잖아. 선아는 젓가락을 내려놓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각자 인생도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 말이 이상했다. 너무 뜬금없었다. 흘려들을 수도 있는 말이었지만 선아는 그 순간 남편의 눈이 자신을 똑바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시선이 밥상 어딘가에 고정돼 있었다. 불편한 대화를 피하는 사람의 자세였다. 선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밥을 먹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그 말이 내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3월에는 통장 이야기가 나왔다. 남편이 선아가 관리하던 공동생활비 통장의 잔액을 물어왔다. 얼마 들어있어? 선아가 대답하려는데 남편이 먼저 말했다. 아, 내가 직접 확인할게. 그 이후로 통장은 남편이 가져갔다. 선아는 처음으로 직접 물었다. 왜요? 사업 자금 운용 때문에. 짧고 매끄러운 대답이었다. 더 물으면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아 선아는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속에서는 무언가 서늘한 것이 올라왔다. 4월이 됐다. 집으로 등기 우편이 왔다. 선아가 현관에서 받으려는데 남편이 먼저 가져갔다. 선아가 물었다. 등기 온 거 아니에요? 응, 재산세 관련이야. 내가 처리할게. 남편은 짧게 대답하고 서재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선아는 한참 그 닫힌 문을 바라봤다.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의 뒷모습이었다. 5월이 됐다. 아는 친구가 점심을 먹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선아야, 나 며칠 전에 태준 씨 봤는데. 선아가 고개를 들었다. 어디서? 강 건너편 카페에서. 근데 같이 있던 사람이 많이 젊더라. 친구는 말끝을 흐렸다. 선아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거래처 사람이겠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선아는 걸음을 멈췄다. 아파트 입구 앞이었다. 봄이었고 바람이 불었다. 가슴속에서 차가운 것 하나가 천천히 자리를 잡았다. 직감이었다.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이었다.
6월 말이었다. 남편이 저녁 식탁에 앉아 먼저 말을 꺼냈다. 평소와 다른 자세였다. 앉는 방식이 달랐다. 등을 꼿꼿이 세우고 두 손을 모은 채 선아를 바라보았다. 선아 씨, 솔직하게 말할게. 선아는 수저를 내려놓았다. 우리 이혼하자. 세 글자였다. 30년이 세 글자로 끝났다. 선아는 그 말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다. 놀라지 못한 게 아니었다. 이미 어딘가에서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남편의 표정은 담담했다. 미안한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오래 준비해온 사람의 표정이었다. 할 말을 다 외운 사람처럼 거침이 없었다. 선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리에서 일어나 설거지를 했다. 물이 손등을 타고 흘렀다. 차가웠다. 그날 밤이었다. 남편이 잠든 후 선아는 서재 문을 열었다. 자물쇠가 걸려 있지 않았다. 어쩌면 남편이 이미 확인이 끝났다고 생각한 걸지도 몰랐다. 서랍 안에는 봉투 하나가 있었다. 선아는 손을 뻗었다. 안에는 3장의 서류가 있었다. 부동산 권리 이전 계약서, 사업체 양도 계약서, 공증이 완료된 법인 인감 서류. 손이 떨렸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30년의 무게가 그 서류 석 장에 담겨 있었다. 선아는 서류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건 이혼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다. 집도 사업체도 통장도 30년을 함께 일군 모든 것을 정리해놓고 자신을 아무것도 없이 내보내려는 계획이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단단한 것 하나가 가슴 한가운데 자리를 잡았다. 선아는 눈을 감았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아무것도 끝난 것이 없었다. 그것만은 분명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선아 자신도 아직 알지 못했다. 다만 그날 밤 선아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무언가였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선아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밥상을 차렸다. 미역국과 흰 쌀밥. 반찬은 4가지였다. 남편이 내려와 앉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다. 어제 한 말이 없었던 것처럼 조용한 식탁이었다. 선아는 남편의 얼굴을 관찰했다. 태주는 특별히 달라진 것 없이 신문을 펼쳤다. 어젯밤 이혼을 선언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오히려 홀가분한 기색이 역력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선아는 그것을 보면서 비로소 깨달았다. 이 남자는 오래전부터 이미 자신의 마음을 정리해 두었다는 것을. 그러니 어젯밤이 그토록 담담할 수 있었던 것이다. 태준이 출근하고 나서 선아는 가장 먼저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했다.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을 요청했다. 봉투를 건네받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다. 30년 전 선아가 처음 이 집에 들어올 때 공동 명의로 올린 아파트였다. 그런데 이미 3개월 전에 단독 명의로 변경돼 있었다. 2월이었다. 남편이 처음으로 각자 인생을 이야기하던 그 무렵이었다. 선아는 창구 앞에 서서 한참 그 서류를 들여다봤다. 주민센터 직원이 괜찮으시냐고 물었다. 선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왔다. 그 길로 은행에 들렀다. 공동 명의로 들어있던 정기예금 2계좌를 확인했다. 모두 해지돼 있었다. 남편 단독명의 계좌로 이미 이전된 뒤였다. 2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다. 선아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리가 약간 떨렸다. 하지만 창구 직원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 길로 바로 사업체 관련 서류를 확인하러 갔다. 태준이 20년 가까이 운영해온 법인이었다. 선아가 결혼 초에 직접 돈을 보태 기반을 세운 회사였다.
당시 선아의 친정에서 5천만 원을 빌렸다. 그 돈이 종잣돈이 됐다. 그런데 법인 등기를 떼어보니 이미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돼 있었다. 4개월 전의 일이었다. 3월이었다. 통장을 가져가기 직전이었다. 선아는 의자에 앉았다.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 지난 몇 달의 장면들이 순서대로 떠올랐다. 각자 인생이 필요하다. 통장을 가져가겠다. 등기는 내가 처리한다. 이 모든 것이 이미 설계된 순서였다. 남편은 치밀했다. 오래 준비한 사람처럼 한치의 빈틈도 없이 움직였다. 선아를 믿게 해두면서 동시에 모든 것을 빼내는 방식이었다. 이것은 이혼이 아니었다. 이것은 추방이었다. 30년을 함께한 여자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내보내려는 계획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선아는 오래된 동창 한 명에게 전화했다. 이혼 전문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친구였다. 수진아, 나 좀 봐야 할 것 같아. 전화기 너머 친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무슨 일이야? 이혼. 근데 그냥 이혼이 아니야. 다음 날 선아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다.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친구의 표정이 굳어졌다. 서류들을 하나하나 검토한 뒤 친구가 말했다. 선아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알아. 재산분할 소송을 하면 다툴 여지는 있어. 근데 이미 명의가 바뀐 게 많아서 오래 걸려. 얼마나? 빠르면 2년, 길면 그 이상. 선아는 잠시 생각했다. 다른 방법은 없어? 친구가 잠시 머뭇거렸다. 만약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더 큰 문제가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긴 해. 선아는 그 말을 기억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선아는 창밖을 바라봤다. 여름이었다. 나무가 무성했다. 한참 동안 창을 내다보다 선아는 눈을 닫았다. 친구가 한 말이 머릿속에서 반복됐다. 만약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더 큰 문제가 있다면. 그 말이 씨앗처럼 어딘가에 박혔다. 선아는 생각했다. 20년을 같이 살면서 들여다본 적 없었던 것들이 있었다. 사업 이야기는 늘 남편만의 영역이었다. 선아는 묻지 않았고 태준도 설명하지 않았다. 그게 두 사람 사이의 방식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방식이 자신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었다. 선아는 눈을 떴다. 버스가 멈춰섰다. 낯선 정류장이었다. 선아는 자신이 내릴 곳을 지나쳐 왔다는 걸 알았다. 내려서 걷기 시작했다. 뜨거운 여름 햇볕이 내리쬐었다. 땀이 흘렀다. 그래도 걸었다. 한 걸음씩 집을 향해 걸으면서 선아는 조용히 결심했다. 울지 않겠다. 무너지지 않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만히 당하지 않겠다. 남편이 30년을 숨겨온 것이 있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무언가가 있을 것이었다. 선아는 그것을 찾기로 했다. 시간이 걸려도 좋았다. 조용히, 천천히 한 가지씩. 그것이 선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선아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다. 남편과 같은 집에 있었다. 밥을 차렸고 청소를 했고 빨래를 걷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았다. 그러나 속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 남편은 더 이상 그 말을 꺼내지 않았다. 오히려 거리를 두면서도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보는 것 같았다. 선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재고 있는 눈빛이었다. 선아는 그 눈빛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다. 무너지는 것, 매달리는 것. 그러면 훨씬 쉽게 끝낼 수 있으니까. 선아는 그러지 않았다.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지냈다. 그리고 밤마다 남편이 잠든 후에 조용히 움직였다. 시작은 오래된 서류 박스였다.
이사를 거듭하면서도 버리지 않고 가져온 박스 3개가 다용도실 구석에 있었다. 그 안에는 사업 초기부터 쌓아온 서류들이 가득했다. 남편은 그 박스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다. 선아도 그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박스였다. 그런데 열어보니 달랐다. 거래 명세서,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계약서 복사본, 15년치 서류들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다. 선아는 박스를 안방으로 가져와 하나씩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도 몰랐다. 그냥 읽었다. 사업이란 것을 이해하려 했다. 2주가 걸렸다. 그 사이 선아는 인터넷으로 법인 회계와 세무 관련 기초 자료들을 찾아 읽었다. 처음 보는 단어들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밤마다 1시간씩 2주가 넘어가자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상한 거래 내역이 보이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다. 분기마다 반복되는 같은 금액. 그런데 거래처 이름이 매번 달랐다. 어떤 달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업자 번호였다. 선아는 그 항목들을 따로 메모했다. 동시에 선아는 남편의 핸드폰 청구서를 찾았다. 예전에는 선아가 직접 납부하던 것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자동이체로 바뀌어 있었다. 그래도 고지서 사본은 서랍 안에 남아 있었다. 6개월치를 꺼내 살폈다. 낯선 번호로 거는 전화가 반복됐다. 같은 번호였다. 수십 차례였다. 선아는 그 번호를 적었다. 그리고 인터넷 번호 검색을 해봤다. 아무 정보가 나오지 않는 번호였다. 직접 전화해 볼 수는 없었다. 대신 선아는 다른 방법을 찾았다. 오래전에 거래처 직원으로 알고 지내던 사람이 있었다. 회사 행사에 몇 번 불려가서 밥을 같이 먹은 적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름은 최 과장이었고 몇 년 전에 퇴사한 걸로 알았다. 선아는 그 사람의 연락처를 어렵게 찾아냈다.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다. 근황을 묻는 내용이었다. 답장이 왔고 선아는 만남을 제안했다. 카페에서 만났다. 선아는 돌아가는 길을 만들지 않았다. 직접적으로 물었다. 혹시 회사에 있을 때 이상하다고 느낀 거래가 있었나요? 최 과장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모님이 그걸 왜 물으세요?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최 과장은 주변을 한번 둘러봤다. 목소리를 낮췄다. 제가 퇴사한 이유가 그거였어요. 분기마다 이상한 청구서가 들어왔는데 제가 확인을 요청했더니 위에서 막았어요. 선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청구서 혹시 사본이 있나요? 최 과장은 한동안 생각하더니 말했다. 찾아볼게요. 일주일 뒤 최 과장에게서 사진 파일이 왔다. 세금 계산서 사본이었다. 존재하지 않는 업체 이름으로 끊어진 것이었다. 그리고 수취인이 있었다. 선아는 그 이름을 봤다. 여자 이름이었다. 처음 보는 이름이었다. 그러나 핸드폰 청구서에 적힌 번호와 연결된 이름이었다. 선아는 그 이름을 검색했다. 소규모 컨설팅 업체 대표자로 등록돼 있었다. 설립 연도는 5년 전이었다. 같은 해에 남편의 법인에서 첫 거래가 발생했다. 선아는 다시 서류 박스로 돌아갔다. 이번엔 목적이 있었다. 그 이름으로 들어간 금액을 모두 추렸다. 5년치. 총액이 상당했다. 장부에 없는 돈이었다. 선아는 며칠을 더 기다렸다. 남편이 출장을 간 날이었다. 선아는 차를 몰아 남편 사무실이 있는 건물로 갔다. 퇴사한 직원이 아는 사람을 통해 소개해준 전 격리 직원을 만났다. 여자였고 조용한 사람이었다. 선아는 마주 앉아 말했다. 몇 가지만 확인하고 싶어요. 그 자리에서 전 격리 직원은 입을 열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명확하게.
그 이름의 계좌로 꾸준히 돈이 나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됐다는 것. 세금 신고에서 가공 비용으로 처리된 것이 여러 건이었다는 것. 탈세였다. 그리고 그 자금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린 계좌로 세탁되고 있었다는 것. 선아는 그날 녹음기를 켜두었다. 작은 녹음기였다. 가방 안에 조용히 넣어두었다. 집으로 돌아와 녹음 파일을 확인했다. 목소리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선아는 그 파일을 여러 곳에 나눠 저장했다. 그리고 최 과장에게 받은 서류 사진도 따로 정리했다. 서류 박스에서 출인 내역도 날짜별로 분류했다. 손이 아팠다. 눈도 침침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어느 새벽이었다. 모든 자료를 한 곳에 모아두고 선아는 잠깐 눈을 감았다. 가슴이 무거웠다. 이 남자와 함께 30년을 살았다는 것이 실감이 났다. 기쁜 날도 있었다. 힘든 날도 있었다. 그것이 모두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것이 맞는가?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그러나 선아는 눈물을 참았다. 울 시간이 없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선아는 알 수 없었다. 다만 이것만은 알았다. 자신은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준비가 됐다. 이혼 조정 기일은 8월 말이었다. 가정법원 앞 골목은 아침부터 햇볕이 강했다. 선아는 1시간 일찍 도착했다. 법원 건물 입구 벤치에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서류 봉투 2개가 들어 있었다. 한 봉투에는 이혼 관련 서류들이 담겨 있었다. 다른 봉투에는 선아가 2달에 걸쳐 모아온 자료들이 있었다. 탈세 내역, 가공 세금 계산서 사본, 차명 계좌 관련 기록, 녹음 파일 출력본. 선아는 그 봉투를 한번 눌러보았다. 얇지 않았다. 이윽고 남편이 나타났다. 변호사와 함께였다. 태주는 선아를 보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여유로운 걸음걸이였다. 이미 이길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사실 그럴 만도 했다. 집도 자신 명의였고 사업체도 이미 넘겼고 통장도 비워둔 상태였다. 아내에게 줄 것이 없는 구조로 미리 손을 써놓은 것이다. 변호사가 준비해온 합의안에는 위자료 없음, 재산 분할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다. 조정위원이 양쪽에게 말했다. 오늘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남편 쪽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희는 이미 정리된 상황입니다. 쌍방 합의로 신속하게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조정위원이 선아를 바라봤다. 이쪽은요? 선아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조정위원이 눈으로 훑었다. 남편의 변호사도 그 서류를 바라봤다. 순간 표정이 달라졌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선아가 말했다. 지난 5년간의 법인 세금 관련 자료입니다. 남편 쪽 변호사가 서류를 집어들었다. 1초, 2초. 손가락이 멈췄다. 태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게 뭐야? 선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천천히 넘겼다. 가공 세금 계산서, 존재하지 않는 업체로 발행된 청구서, 그리고 차명 계좌로 이어지는 이체 내역. 방이 조용해졌다. 조정위원이 안경을 고쳐 쓰고 다시 서류를 들여다봤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이혼 조정 문제가 아니네요. 남편의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잠시 의뢰인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정위원이 잠시 자리를 비켜주었다. 태준이 선아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선아가 처음 보는 눈빛이었다. 여유가 사라진 눈빛이었다.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선아는 조용히 말했다. 30년 동안 같이 살았잖아요. 그 말뿐이었다.
더하지 않았다. 태주는 입을 다물었다. 조정위원이 돌아왔다. 상황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오늘 조정은 보류됐다. 대신 관련 기관에 자료를 넘기는 절차가 시작된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법원 밖으로 나오자 뜨거운 여름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다리가 약간 떨렸다. 그러나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긴장이 풀리는 것이었다. 선아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하늘이 파랬다. 구름 하나가 느리게 흘렀다. 멀지 않은 곳에서 매미 소리가 들렸다. 선아는 그 소리를 한참 들었다. 이후 몇 주가 바빴다.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태준의 법인은 물론 차명 계좌 명의자인 여자 이름의 업체까지 조사 대상이 됐다. 수사기관도 연락이 왔다. 선아는 진술서를 썼다. 법무사 친구와 함께 자료를 정리했다. 하루하루가 길고 무거웠다. 그러나 선아는 흔들리지 않았다. 재산분할 소송도 별도로 시작됐다. 법원은 태준이 사전에 명의를 이전한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걸었다.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이었고 해지된 예금의 이동 내역도 포함됐다. 태준의 변호사는 합의를 제안해왔다. 2번이었다. 선아는 2번 모두 거절했다. 제가 합의할 내용이 없어요. 2번째 제안을 거절하며 선아가 말했다. 법무사 친구가 선아를 바라보며 말했다. 잘하고 있어.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웃지는 않았다. 기쁘지 않았다.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았다. 그러나 기쁠 수는 없었다. 30년이 이런 자리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슬픈 일이었다. 선아는 그날 저녁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는 80이 넘은 나이였다. 선아는 이 일을 어머니에게는 말하지 않으려 했다. 걱정이 될 것 같아서였다. 그러나 그날 밤은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엄마, 나야. 선아. 밥은 먹었어? 먹었어. 요즘 어때? 선아는 잠깐 말이 없었다. 좀 힘들어. 근데 괜찮아. 어머니가 말했다. 힘들면 힘들다고 해. 괜찮지 않아도 돼. 선아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참았다. 응, 알았어. 전화를 끊고 선아는 창문을 열었다. 밤바람이 들어왔다. 서늘했다. 선아는 한참 그 바람을 맞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처음으로 이 싸움을 끝까지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판결은 이듬해 봄에 났다. 법원은 재산분할 청구를 인용했다. 사전에 명의를 이전한 아파트와 예금, 법인 지분에 대한 선아의 권리를 인정했다. 탈세와 차명 계좌 관련 수사는 별도로 진행됐고 태주는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됐다. 구형은 징역이었다. 차명 계좌로 연루된 여자 쪽 업체도 함께 기소됐다. 동결된 자산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집행이 진행됐다. 그러나 실제로 선아에게 돌아오는 것은 많지 않았다. 이미 사업체는 부채가 얽혀 있었고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다. 경매 낙찰 금액에서 채권자 배당이 먼저 이루어졌고 선아에게 남은 금액은 당초 가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다. 30년의 집이 경매장의 숫자로 바뀌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았다. 선아는 그날 법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벚꽃이 피어 있었다. 작년 봄 모든 것이 이상해지던 그 계절과 같은 풍경이었다. 선아는 그 꽃을 바라봤다. 이겼다는 말이 맞는 것인지 몰랐다. 법적으로는 선아가 이겼다. 잃을 것을 잃지 않으려 싸웠고 싸워서 얻어낸 것이 있었다. 하지만 가슴속에 남은 것은 승리의 감각이 아니었다. 덩그렇게 비워진 자리 같은 것이었다.
선아는 오래된 코트 안주머니에서 접힌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결혼한 지 2년 됐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다. 태준이 웃고 있었다. 선아도 웃고 있었다. 그 시절의 두 사람은 이 끝을 몰랐다. 알 수도 없었다. 선아는 사진을 다시 접어 넣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무렵 선아는 서울 외곽의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짐이 많지 않았다. 이삿짐 차를 부를 것도 없었다. 차 한 대에 실을 수 있는 것들만 있었다. 이사하는 날 법무사 친구 수진이 도와주러 왔다. 짐을 옮기면서 수진이 말했다. 잘했어, 선아야. 진짜로.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힘들었을 텐데. 선아는 잠깐 생각하다 말했다. 힘들었지. 근데 이상하게 후회는 없어. 수진이 물었다. 왜? 선아가 답했다. 처음으로 내가 선택한 것 같아서.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선아의 등을 한번 가볍게 두드렸다. 오피스텔 창문은 작았다. 그러나 햇볕이 들어왔다. 선아는 짐을 다 풀고 나서 창가 의자에 앉았다. 멀리 낮은 산이 보였다. 처음 보는 풍경이었다. 낯설었다. 그러나 싫지 않았다. 선아는 55년의 삶 중에서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했다. 부모님이 정해준 대로 살았고 남편이 이끄는 대로 살았다. 아이들을 위해 살았고 집을 위해 살았다. 그것이 나쁜 삶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도 삶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것 같았다. 아무도 이끌어주지 않는 삶.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자리. 그것이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다. 두려웠다. 그러나 동시에 처음으로 자신의 것인 무언가가 생긴 것 같기도 했다. 선아는 핸드폰을 들었다. 친정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나 이사했어. 어디로? 혼자 사는 집.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가 물었다. 밥은 챙겨 먹어? 선아는 웃었다. 오랜만에 웃었다. 응, 챙겨 먹을게. 전화를 끊고 선아는 창밖을 바라봤다. 봄 햇볕이 따뜻했다. 멀리 산 위에 옅은 초록이 올라오고 있었다. 겨울이 지나고 나오는 새순이었다. 선아는 그것을 한참 바라봤다. 이겼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말이 맞는 말 같기도 했다. 30년의 집도 함께 이룬 사업도 매일 아침의 밥상도 없어졌다. 남편과 함께한 기억들조차 이제는 다른 색으로 보였다. 그러나 선아는 생각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남은 것이 없어 보여도 실은 처음으로 온전히 자기 자신만 남은 것일 수도 있다고. 55세. 늦지 않았다. 늦지 않다고 말하면 거짓말처럼 들릴 수도 있었다. 그래도 선아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창가 햇볕이 무릎 위로 내려앉았다. 따뜻했다. 선아는 눈을 감았다. 잠깐만 이 따뜻함을 느끼기로 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오늘 하루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인생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스토리쭈 채널 많이 찾아주세요.